시작할까요? 이제 한여름이 가고 가을로 들어가려는 그런 환절기에 들어섰는데, 한참 더운 여름에 피부병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1년 내내 별 문제 없던 피부가 유난히 여름에만 많이 생기는 거는 목욕 습관에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목욕할 때는 피부병이 생겨도 속에 고름이 들어있거나 아주 지저분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생겨요. 그것도 피부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피부과 의사가 이 쓴 글을 보니까 절대로 이태리 타올이나 거품 타올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부과 의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자들이 오면 목욕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가렵다니까 피부과 약 주죠. 또 파달처럼 불긋불긋한 진이 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또 약을 주죠. 그런데 피부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서요. 왜 안 났느냐면 원인이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목욕할 때는 때타올을 써도 되고 거품 타올을 써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심지어 매일 샤워하는 사람이 할 때마다 비누칠해서 할 때마다 거품 타올을 쓰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근질근질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호랑이 손으로 노다지 등을 긁어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긁어대요. 근질근질 하다는 뜻이에요. 피가 나고 그랬다. 그거는 호랑이 손으로 긁어서 피부 각질층을 벗겨냈든 거품 타올을 써서 피부 각질층이 벗어졌든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 벗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근질근질하는 현상이 생기면, 아, 내가 너무 샤워할 때마다 비누칠을 해서 거품 타올로 문지르는 바람에 피부 각질층이 벗어졌구나. 그리고 그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만일에 근질근질할 때도 계속해서 거품 타올로 더 세게 문지르죠. 빡빡 문지르면
각질층이 벗어진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파달처럼 진이 올라와요. 정말 파달만 해요. 심할 때는 파달처럼 툭툭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부병이 아니라 깔끔 떨다 생긴 피부 증상이에요. 피부 내려가게. 미국에 살 때인데 선배 하나가 날마다 호랑이 손으로 등판을 긁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판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안 없어진대. 그래서 처음에는 속에서 열이 많아서 생긴 병인가 싶어서 한약도 한번 지어줬어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목욕 습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날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비누칠을 해서 그것도 제일 센 거품 타올로 빡빡 문지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호랑이 손으로 얼마나 긁어댔는지 등판에 딱지가 덕지덕지 앉을 정도로 긁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욕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고쳐줬더니 호랑이 손으로 등을 긁어대는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와서도 어떤 할머니가 피부과를 다닌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등이 가려워서 피부과를 다니는데 피부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때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샤워를 며칠 만에 한 번 하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2번씩 한대.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비누칠을 하지 말고 거품탈 쓰지 말고 소금으로 문지르라 그랬어요. 몸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소금도 굵기가 열어졌는데 꽃소금이라고 한 중간 크기의 소금으로 특별히 가려운 곳을 소금이 물에 녹는 속도를 따라서 살살 문질러 주라 그랬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줄이 생기니까 물에 녹는 속도를 따라서 문질러 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해하면서 들으시는 거죠? 네. 피부에서 생기는 많은 증상들이 이 소금요법으로 좋아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기에 물렸더라도 물린 그 자리를 긁지 말고 물에 적신 상태에서 소금으로 문지르면 금방 좋아져요. 이해하신 거죠? 네.